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4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뭐 장마로 인해 가지고 비가 좀 계속 내려가지고 뭐 어디 다니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부하죠. 예, 주식시장이 지금 뭐 역사상 최고치 막 이렇게 미국도 이제 그렇고 뭐 국내 이제 코스피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의 어떤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드렸던 얘기 아마 인상 깊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도, 직장 일을 제외하고는 주식에 집중한다면, 한 1년 정도 집중하신다면, 이번 기회를 오롯이 이제 취하실 거다. 이 10년에 한 번은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의 어떤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딴 생각 하나도 하는 것조차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이번 장의 흐름 자체 어떤 뭐 피날레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상승 오파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흐름이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뭐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정말 집중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번 주말에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비중을 좀 올리고 어떤 종목을 비중을 조금 내릴까. 예, 뭐 신규 종목을 뭐 매수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얘기 드리고 있고 지금은 뭐 새로운 종목을 막 발굴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좋게 보고 좋게 분석하고 했던 그런 성장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뭐 아직 안 갔으면 비중을 확 올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어떤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적으로 바로 지금은 바로 실행하는 단계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돌려가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장 바이오 뭐 게임 쪽으로도 이제 막 훈풍 불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길어지면 안 되고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되고요. 바로 그냥 손이 나가야 됩니다. 예, 아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상반기 수익률 꼴찌 업종이 대표 업종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하고요. 반도체 업종입니다. 예, 근데 이번 하반기 이제 영업이익률의 어떤 증가율 측면에서 이 두 개 업종이 탑을 달릴 것으로 좀 전망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만큼 이번 하반기에는 천덕꾸러기였던 못난이었던 이 두 업종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미 바이오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영원한 꼴찌는 없다. 예, 영원한 꼴찌는 없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고 또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7월 7일 날 2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망은 이제 역대급 2분기 될 것이다. 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또 이제 주말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소식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7월 11일 날 직접 우주선 타고 간다. 예, 그거 발표했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도 이제 7월 20일인가가 이제 또 가는 날인데 80대 할머니를 모시고 가겠다.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굉장한 우주 전쟁, 우주 여행 전쟁이 되고 있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또 우주 관련된 내용들도 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드리고 뭐 미국장 연중 최고치 경신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면서 다음 주를 또 준비해보는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장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은요, 와,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0.8% 상승. 예, 이거 뭐 이제 최고치 경신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0.8% 상승 나스닥, S&P 500 지수 0.75% 상승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경신. 다우지수도 0.4% 상승하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 거의 한참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주요 종목들 보면 애플 1.96%, 이거 뭐 이제 신고가 이제 치려고 딱 자리 잡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2.2%로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는 모습. 아마존도 이제 신고가 다 왔네요. 2.2% 상승. 페이스북 보합인데 신고가 영역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구글 신고가, 구글 신고가 냈고요. 테슬라는 아직은 이제, 근데 이제 추세를 돌린 흐름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가 또 7월달에 있다는 부분도,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또 시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추세는 돌려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도 1.3% 상승. 페이팔 신고가 영역이 있죠. ASML 홀딩스도 신고가 영역이 있습니다. 어도비, 컴캐스트 역시나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영역. 넷플릭스 최근에 좀 올라오는 흐름. 인텔, 인텔은 조금 이제 반도체 쪽 최근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은 아니죠.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하여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27% 상승. 그래서 반도체 쪽은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어주는 그런 모습, 매우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3% 상승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4%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죠? 한번 체크해드리죠. S&P 7일 연속 최고치 경신, 대형 기술주 업됐다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기술주가 이제 상승을 주도를 했죠?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6월달 일자리가 85만 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작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업률이 좀 올랐네요. 실업률이 올랐고, 하여튼 이게 좋든 나쁘든 이게 악재로 삼으면 악재고 호재로 삼으면 호재고, 어쨌든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성장세, 연준 정책 유지 기대감은 시장에 긍정적이다. 예상보다 높은 실업률은 회복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서 실업률이 좀 높다.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금리 올리거나 긴축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어떤 의견으로 아마 성장주가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오롯이 시장이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시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트위터에 항상 이제 또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버진 갤럭틱이. 나는 몽상가였다. 항상 몽상가였다. 야, 연세가 70이신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최초의 어떤 기록을 꼭 세우고자 제프 베조스가 이제 먼저 딱 치고 막 발표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먼저 최초를 달려고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나는 82세 할머니를 모시고 우주여행 가겠다. 브랜슨은 내가 먼저 간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 11일 이렇게 가고요. 베이조스보다 9일 먼저 갑니다. 베이조스는 82세 월리 펑크 명예 승객으로 이제 동승시킨다. 어쨌든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식 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말 글로벌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억망장자들의 지금 우주 여행 그리고 이제 우주 전쟁의 어떤 이 경쟁이 굉장히 참 재밌는 참 재밌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하여튼 즐거운 어떤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브랜슨 회장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언제나 몽상가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별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가르치셨다. 11일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시간이다. 참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네요. 저도 언젠가는 가기를 희망하고요. 근데 이제 이슈적으로는 최초 타이틀은 이제 브랜슨 회장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이슈적으로는 제프 베이조스의 이제 블루 오리진이 이 베이조스 회장하고 자기 남동생에다가 뭐 직원 뭐 총 6명이 탑승하는데 아까 이제 82세 할머니까지 이제 탑승하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는 더 이슈 메이킹이 더 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둘 다 관전 포인트고, 예. 역시나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모멘텀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장도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한 주간 조금 약간 약세였죠. 예,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다 보니까,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보시면 월화 수목금 떨어지는 추이, 예, 좀 보였죠. 근데 하락폭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보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보시면 월화 수목금 다 양봉의 상승,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20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뭐 1등 공신은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뭐 성장주, 게임주라든지 뭐 2차전지 뭐 그런 쪽 종목들이 이제 좋으면서 이런 어떤 신고가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일주일간의 동시순매수 종목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성장주예요, 다. 예, 삼성 SDI, SK 아이테크놀로지, 2차전지, 그리고 전장, 전기차, 뭐 DB 하이텍 같은 반도체 1,000억을 샀습니다. DB 하이텍도 많이 샀죠? DB 하이텍도 이렇게 많이 샀고, LG전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다음 주. 현대글로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00억 정도 샀네요. SKC, 2차전지 소재가 좀 많아요. 그렇죠? 2차전지가 많습니다. 전기차까지. 전기차 2차전지가 수급 상위에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뭐 향후 친환경차 이런 영역이니까. 효성첨단소재도 수소 뭐 그런 쪽이죠. S-오일, 현대건설, DL-ENC 그 건설도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죠. 현대건설, DL-ENC 이런 것들 움직이는 대림제건설이죠 옛날에. SK바이오팜 바이오 쪽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 한미약품도 mRNA 모멘텀 받으면서 수급도 좋은 것 같고,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쪽이 좀 포진된 흐름이 수급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비슷해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뭐 주로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에코프로빔이 1등이네요. 660억. 와, 신고가 영역 계속 이어갑니다. 예. 성장 섹터. CJ ENM, SM 같은 엔터도 수급이 와 많네요. 예. 메디톡스가 오랜만에 기지개 켜는 것 같아요. 예, 보톡스 이제 좀 살아나는 흐름이 좀 이번에 나타난 흐름은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지금 요 중장기평선 저항 계속 받으면서 못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중장기평선 보시면. 예, 그러면 이번의 상승은 과거에 이런 저항받던 패턴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죠. 예, 추세를 좀 돌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라는 거, 그 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사라고 저는 얘기 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계속 소송 내지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뭐 투자하기 조금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레고캠바이오 뭐 좋았죠. 바이오 쪽 레고캠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유망한 어떤 수급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네페스 이제 반도체 쪽, 반도체 쪽 하반기에는 좋아지리라 생각되고요. 조금 오래 쉬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계속 쉬고 있잖아요. 지금 6개월째 돌파하리라 보고요. 바이오 쪽 수급 한 주 동안도 좋았죠. 오스코텍, 녹스자 랩셀, SD팜 뭐 200억대로 딱 좋네요. 그리고 이제 PCB, 반도체, 뭐 심텍 이런 것들도 저평가 메리트 올라오는 흐름. 올릭스 같은 거 바이오 쪽 올라가기 시작하는 흐름. 150억 들어왔네요. 파마리서치, LNC 바이오 이렇게 또 바이오 쪽 올라오는 흐름들 수급이 좋으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 반도체 쪽으로도 일부 종목군들
저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성장주로 색깔과 키는 완전히 좀 돌려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우호적인 방향의 이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발췌한 부분 좀 체크해 볼게요. 올해 상반기 주가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게 뭡니까? 헬스케어하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관리 16%, 반도체가 1%인데 유틸리티, IT 하드웨어, 필수 소비재, 화학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높은 수익률을 냈고 코스피 15% 수익률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언더퍼폼한 이제 가장 언더퍼폼한 업종이 제약바이오 반도체였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번 하반기 상반기 코스피 내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던 헬스케어와 반도체 업종의 공동점은 YOY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서 이번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피는 조금 둔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는 점, 실적 발표 시즌에 새롭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는 점, 요걸 좀 염두에 두자.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비 이번 1분기에 118%, 이번 2분기에 53% 증가했는데 3분기에는 증가하긴 하지만 25%로 1, 2분기 대비해서 둔화되고 4분기에도 이제 분기비 좋아지긴 하지만 앞서 1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증가율이 다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피크아웃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증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증가율 주식과 꺾이는 정점이 좀 피크아웃이 되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런 거에 주가 반응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바이오랑 이제 반도체는 하반기에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이 이렇게 전개될 걸로 보여진다.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관리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2분기에는 마이너스, 근데 3분기에는 플러스 돌려지고 4분기에는 59% 이익 증가율. 그리고 반도체 쪽도 2분기 대비 3분기에 개선되고 4분기에 또 엄청 개선되고.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에 좀 반응해서 코스피보단 좀 좋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다음 주 일정 보면 FMC 의사록 쪽 이제 수요일날, 그리고 한국에선 삼성전자, LG전자 7월 7일 2분기 실적 잠정 발표, 이게 중요한 이슈고,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어요. 뭐 전망치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0조 이상 전망되고, LG전자도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상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요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뭐 코스피 시장에도 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실적의 상승세는 좀 이어갈 것이다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리 안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오스틴 공장 요게 이제 지난 분기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재가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2분기에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철수시켜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급증하는 그런 패턴이 벌쳐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좋은 어떤 흐름, OLED TV 같은 거 잘 팔리고 하니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좀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인데요. 셀트리온이 지금 가장 현재 시점에서 화두는 뭐 역시나 이제 레키로나의 델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 뭐 결과, 그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뭐 조만간 나오겠죠? 임박했을 것 같은데, 여러 전문가 의견들은 그래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의견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사 보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낸 기사를 좀 보도한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로 1.5조의 매출이 좀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셀트리온이 자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등에 업고 미국, 유럽 등 시장 진출에 나선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의미한 동물 효능 시험 결과를 확보해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등 레키로나의 허가를 향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로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는 이 FD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은 백신 시장보다 훨씬 작긴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좋은 효능을 냈고, 일단은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인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자사 치료제가 대부분의 변이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는 셀트리온의 13억 달러 수주 전망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각국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함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발주자인데다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도 약하고 미국 시장 진출 경험도 없기 때문에 경쟁 업체를 앞지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쪽에서는 좀 경쟁 업체를 앞지르기 좀 어렵지만요. 그 외 지역에 대한 타겟팅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제3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대한 전략이 있어가지고는 셀트리온이 후발주나 뒤지는 어떤 측면은 아니라 보기 때문에 사실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대 가치는 높아지는데 관건은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한 효능이 어떤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7월 초에는 결과 나올 것이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계속 그 부분 체크해서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요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이 이제 출범하는 거거든요. 7월 1일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쪽 합작 법인의 매출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LG전자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엄청나게 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고, 그리고 이 LG 마거나 파워트레인이 요 이제 KB증권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애플이 지금 그 현대차 그룹, 닛산, 다수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뚜렷한 입장차, 이 협상이 다 결렬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애플카도 아마 위탁 생산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LG하고 애플하고 했던 관계가 굉장히 좀 돈독하죠. LG 휴대폰을 애플에서 보상 판매를 해준다.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관계가 또 돈독하죠. 부품도 이제 수급받고 있고 애플이 LG로부터. 만약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탁 생산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마그나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업체 대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LG하고 합작을 하고 있어. 이거 참 과거에도 제가 얘기 드리긴 했지만 LG와 애플은 상당히 손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마그나가 5년 전 애플카 프로젝트의 초기에 애플과 협력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완성차 OEM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전장 부품 업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LG전자라는 막강한 그 가전의 왕자, 그 기업하고 스마트 가전의 왕자죠. 그 기업과 손을 잡았다. 이거는 상당히 좀 확률이 높죠. LG전자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LG그룹 전장부품 계열사와 전략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부품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부품을 조달받는 곳이 다 쪼개져 있는 것보다는 이 LG와 마그나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공급망에 대한 통제, 이런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EM 여부와 상관없이 LG그룹의 애플카에 대한 뭐 부품 수주 가능성은 좀 높다. 예, 뭐 OEM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LG 마그나가 굉장히 좀 기대된다. LG전자와 합작 법인을 통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 인버터, 모터 센서 등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했고요. 예, 마그나가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뭐 비밀 유지 이런 거 있겠죠. 애플하고 누구든 하더라도 비밀 유지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연간 전기차 생산 능력이 15만 대를 상회하는 중국 베이징 자동차 합작 공장에서 타 브랜드 전기차 위탁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과 전기차 양산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그나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다. 만약 마그나가 애플카 위탁 생산에 실패하더라도 애플과 LG그룹의 기존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서 LG 마그나 및 LG그룹 전기차 부품 계열사의 애플과 관련 부품 수주, OEM이 아닌 그냥 부품 수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덱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